안과 의사의 히라마츠입니다. 오늘은 자기 치유 능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상처가 생기면 낫고 염증도 자연스럽게 낫습니다. 지금은 약이나 수술이 있습니다만 현대가 되기 전에 인간은 마음대로 몸이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자기 치유 능력이나 면역력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의료도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맞추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한편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자기 치유 능력이 낮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자기 치유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면역부전의 사람이라면 약간의 감기라도 생명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또한 면역 능력이 매우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약간의 수술로도 치료되지 않거나 상처가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치유 능력을 조금이라도 좋게 해두는 것으로 매우 나쁜 병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당신이 이미 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악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치유 능력은 어떤 느낌인지는 상처를 치료하거나 박테리아 등에 저항하거나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조금 다른 분들에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류마티스나 알레르기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저것은 자기 면역 능력이라고 말해 본래라면 박테리아를 두드려주는 것이 자신의 몸을 공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방향으로 작용하면 안됩니다. 면역 능력의 폭주 쪽은 좋지 않고 올바르게 면역 능력을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는 그것에 대한 접근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본적인 것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를 들면 마인드풀루네스의 이야기라든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일은 이야기한다. 하지만 베이스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베이스를 한번 더 이야기시켜주세요. 베이스라는 것은 잘 짜고 잘 먹고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취했다고 해도 수면 시간을 0시간으로 매일 보내고 있으면 절대 병이 됩니다. 알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면 시간 12시간이라도 역시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수면 시간, 가능하면 6시간 이상, 7, 8시간 정도 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시키면 그 상태라면 눈 상태가 나빠졌다. 8시간 이상의 수면이 3일 계속되어 드디어 피해가 소거될 수 있었다는 연구 논문도 있다. 다른 동영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것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점은 수면 시간은 할 수 있으면 6시간 이상은 확보하는 것이 좋다. 물론 질병이라면 별개입니다. 다음 식사입니다. 식사도 필요한 칼로리를 꼭 섭취하는 것. 예를 들어 너무 다이어트하면 다양한 질병이 되기 쉽습니다. 겉보기에 건강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해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디빌더는 근육이 무키무키이고 매우 건강하게 보입니다. 체지방도 적고 건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엄청 면역이 약한 것입니다. 자주 나도 마른다고 말하지만 너무 마른 것은 안됩니다. 예를 들면 체지방률이 56%라든지 이것은 안됩니다. 물론 보디빌더라든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굳이 알고 하고 있는 사람은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건강하게 지내고 싶어서 녹내장이나 여러가지 병이 되게 어려워지고 싶다면 체지방률이 너무 낮아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말 체지방률이 수퍼센트 이하가 되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든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눈의 감염이 일어나기 쉬워진다. 또 대상포진이 되어 바이러스성의 병이나 포도막염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었으므로 역시 면역계가 나빠지기 쉽기 때문에 체지방률을 너무 깎아도 좋지 않습니다. 한편 체지방률이 너무 늘어도 좋지 않습니다. 일본인이라고 거기까지의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배가 나서 통통하고 내과의 선생님으로부터도 주의를 받는 환자가 있어 나도 조금 노력하자고 합니다만 좀처럼 노력할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좀처럼 시력도 개선되지 않거나 상태가 악화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체지방률도 만큼 필요하고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식사는 그에 맞게 균형 있게 섭취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정말 브로콜리와 닭 가슴살만 먹는 것은 역시 안 됩니다. 적당히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을 섭취해 주시고 단백질이나 지질이나 탄수화물도 섭취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빠지기 쉬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십시오. 식이섬유의 섭취가 매우 적은 편이 일본인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식이섬유가 적은 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예를 들면 옛날이라면 밀이란 지금처럼 완전히 정제된 밀이 아니고 조금 거친 느낌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식이섬유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 흡수가 온화해진다. 물론 맛으로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맛이라든지는 조금 떨어져 버리지만 몸에 있어서는 좋았다.
지금이라면 꽤 정제된 백미가 쉽게 먹을 수 있게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오븐쌀이나 현미라든가 함께 먹어야 하는 정도, 탈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완벽하지 않았다. 그런 쌀이 오히려 영양으로서는 좋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좋은 것이 늘어나서 식이섬유가 적기 때문에 식이섬유는 제대로 섭취합시다. 자주 말하는 것은 옛날의 현미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찹쌀이나 슈퍼보리 등을 섞어 먹으면 좋다고 하는 것. 빵도 전립분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고 그들을 매회가 아니라 좋기 때문에 가끔 먹고 식이섬유를 되도록 섭취합시다. 이것이 기본적인 식사입니다. 운동도 다소는 해주세요. 정말 매일 수십 km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반대로 나쁘다. 어느 쪽인가라고 하면 컨디션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적당히 운동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쪽인가라고 하면 좋은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 전혀 운동하지 않은 사람, 나는 운동을 싫어한다는 사람의 경우가 역시 악화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 이것이 자기 치유 능력이라든지 면역 능력인지의 베이스가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자주 말하는 것이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몸을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심장은 지금 고동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라고 해도 무리군요. 이것이 자율신경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고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움직인다. 고동을 늘리려고 늘린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운동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고동이 늘어납니다. 긴장을 풀고 졸려왔을 때는 고동을 떨어뜨리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고동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자립신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텔레비전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의 디지털에 의한 자극도 있고 전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어두워지면 자고 밝아지면 일어난다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태양 이외에 전기가 생겨 언제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일어나 일을 하거나 24시간 일어나 놀 수가 있습니다. 옛날은 무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몸에는 스며들고 있는데 무리하게 일어나거나 밤에 활동하거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인가 하면 본래 자고 릴렉스하고 있는 시간이 적어져 본래라면 흥분해야 할 시간이 좀 더 짧았는데 길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자율신경계로 말하면 교감신경이라고 합니다만 흥분계의 신경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감신경의 작동계를 릴렉스시켜 평소부터 침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호흡이거나 마인드풀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만 단지 호흡을 깊게 하면 좋을 뿐만 아니라 의식을 호흡을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을 호흡을 향해 가는 것에 의해서 다른 불필요한 것을 생각하거나 하지 않고 흥분도 하기 어렵습니다. 호흡하려고 생각하고 호흡하고 흥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릴렉스하는 환경에 있어서 진정하려고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정하려고 생각하고 진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긴장하는 장면. 그 상태로 침착하자 평상심이라고 생각해도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무리입니다. 이것을 평상심에 가져가는 몸의 사용법, 즉 마음과 몸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몸이 흥분하고 있으면 마음도 흥분하기 쉽고 마음이 진정되면 몸도 침착하기 쉽다. 상호관계에 있지만 몸을 먼저 진정시키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격렬하고 미세한 호흡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은 꽤 어렵다. 한편 천천히 호흡하고 있을 때 흥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흡으로 컨트롤 해버리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 과거와 미래의 걱정, 특히 당신은 이 질병으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호흡에 집중하면 불필요한 것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뇌나 마음이나 자율신경의 부담이 적어진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마인드풀니스를 함으로써 동내장 환자의 안압이 내려갔다는 연구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 동영상도 있으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해주시면 자기 치유 능력 그리고 면역력도 오르기 쉽다고 생각해주세요. 운동도 방금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역시 적절하게 해두는 것이 면역 능력은 기본 오르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은 몸에 대한 부하이므로 스트레스나 부하는 나쁘다고 생각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적당한 부하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노스트레스인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것으로 좋지 않다. 조금은 노력하든지 노력도 필요. 다만 대부분의 여러분은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야말로 대단한 진지하고 열심히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가해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보고 있는 당신은 어느 쪽인가라고 하면 침착하는 쪽을 중시해 좋다. 그렇지만 가끔 노스트레스 지나서 그것으로 좋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가끔은 노력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식사에 관한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으므로 그쪽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는 괜찮다고 하는 동영상이 주에 가능하면 화요일에 내고 있습니다. 재생 목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듣고 주면 조금 침착하고 안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흘려듣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모두 상담하거나 이야기하고 모두의 고민에 대답한다는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달 초 토요일에 하는 경우가 많지만 과거 동영상이 재생 목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가지 질문에 답하거나 여러분에게 한정 동영상을 내거나 하는 채널 멤버십도 있으므로 꼭 등록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